자, 오늘 이번으로 우리 특강은 산얘기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를 다룰 것이겠습니다. 산얘기 중화 반응을 첫 번째 중화 접점인데요. 중화 접점은 농도 모르는 산을 산업 플라스크에 담아놨습니다. 물론 반대로 해서 상관없겠죠. 농도 모르는 산을 산업 플라스크에 담아놨습니다. 이만큼을 V1이라고 해보도록 하죠. 즉 어떤 HA 염산에서도 아스탄 됐죠? 뭐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V1 이 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도를 아는 염기 BOE 찾으면 되겠죠. 요놈 실험기구는 뷰레시아 실험기구인데요. 눈금이 매겨져 있어서 코를 열어서 중화가 끝날 때까지 코 잠그면 부피 차이가 넣어줄 염기의 부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지시약은 농도 아는 염기에 넣어야 될까요? 아니면 농도 모르는 산에 넣어야 될까요? 지시약은 농도 모르는. 그치? 여기다가 플러스 지시약을 넣어야 되겠습니다. 비커를 안 쓰고 왜 삼각형을 씁니까 하면 좀 흔들어야 돼요.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용이 고루 섞일 수 있도록 흔들어야 되다 보니까 비커를 했을 때 혹시 넘칠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어느 포인트가 되었을 때 중화가 됐습니까? pH 미터기가 있었으면 pH가 7이 되면 중화가 되었습니다. 할 수 있겠고요. 지시약이 있으면 지시약의 색깔 변화 그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혹 온도 결집을 넣을 수 있다면 온도계의 온도의 최고점을 찾으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간략하게 이렇게 한번 세팅해 볼게요. 염산에다가 NaOH 수산 같은 거 한번 집어넣어 볼까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MV 이꼴 M'(V') 농도 아는 염기의 그리고 농도 아는 염기의 부피까지 곱해가지고 그리고 요 부피 V만 알고 있죠? 요 농도를 결정하겠습니다. 가끔 이가산 또는 이가 염기가 나올 때가 있는데요. 그때 가스까지 다 포함시켜서 뭐 필요하다면 가스 포함하면 M' 쓰면 되겠죠. 황산같이 하나 넣으면 두 개의 수소 이온을 낼 수 있는 것은 이가산이면 곱하기 2 해달라는 뜻입니다. 이온계수의 변화 추이를 한번 그려보자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구경꾼 이온은 내가 흰색으로 그릴 거고요. 알짜이온은 붉은색과 그리고 파란색으로 그리려고 하겠습니다. 구경꾼 이온은 훨씬 중요합니다. 산염이 중화 반응이라 봐야 알짜이온 반응식은 수소이온과 수산이온 만나서 물 만드는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화 접점의 또는 중화하는 이런 과정에서 얼마 정도 중화가 진행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찾는 것은 구경꾼 이온의 핵심이에요. 구경꾼 이온 개수를 찾는 게 그걸 개수를 세는 게 우리가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CL-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경꾼 이온이었습니다. Na 플러스 일정하게 증가되는 1 플러스 1 마이너스 1가산염기에서는 요 위가 개수가 같은 여기가 중화 포인트입니다. 물론 그 앞은 산이고 그 뒤는 염기가 되겠죠. 산의 알짜 이온이었습니다. 수소 이온인데요. 수소 이온 처음부터 염화이온과 같은 개수 만고 있다가 점점 줄어들어 안 보일 것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동적 평형 상태를 봐서 알겠지만은 염기가 됐다 하더라도 수소 이온이 10의 7성몰룸보다 적게 있긴 하겠습니다. 뭐 근데 그거는 없다 써놓고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수산화 이온이요. 바닥 치다가 위에 Na 플러스하고 같은 비율로 올라오는 OH 마이너스가 될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구경꾼 이온부터 먼저 그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습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KOH 수산 칼륨에다가 질산을 집어넣겠습니다. 이온계수 변화 추이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가산을 준비해봤네요. H2SO4 황산에다가 NaOH 수산화나트륨을 집어넣겠습니다. 이온계수 변화 추이를 그려보십시오. 반대 케이스도 있겠습니다. 수산화칼슘인데요. 반대했을까? 염산에 수산화칼슘을 집어넣겠습니다. 이온계수 변화 추이를 그려주십시오. 해보세요. 저 세 가지 하면 예, 그렇습니다. 구경꾼 이온부터 그려달라 했습니다.
자, 역시 구경꾼 이온부터 먼저 그려가 보라 했습니다. 칼륨 이온 구경하겠네요. 질산 이온 역시 구경해서 구경꾼 이온은 개수가 일정하게 유지되거나 일정하게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역시 일가산염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같은 개수가 되는 여기가 중화 포인트입니다. 염기의 알짜 OH-가 있네요. 이 OH-는 역시 칼륨과 같은 개수만큼 있었다가 점점이 중화 포인트까지 줄어들어서 안 보이는 OH- 수소가 되겠고요. 그리고 수소이온은 처음에 중화 반응에 참여했다가 중화 포인트 이후에 질산이온과 같은 비율로 올라오는 이런 그림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웬만하면 시험 문제가 일가산염기의 중화 반응이 주되게 나오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가산염기의 중화 반응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의 얘기를 그때 때문에 한 번 더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산이온 준비해 봐야겠습니다. Na 플러스 쭉 올라가겠죠. 황산이온과 나트륨이온이 같은 개수만큼 된 여기가 중화 포인트일까요? 이거는 그렇지 않겠죠. 투만수가 n개 있다면 원 플러스는 n개 되는 이 점이 중화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중화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수소이온도 수산이온도 없어야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구경꾼 이온대로 써만 있어야 되겠습니다. 수소이온, 수산이온 없이 투만스하고 원 플러스가 1대1로 있는 그런 용액을 만들 수가 없단 말입니다. 투만스가 n개 있다면 원 플러스는 2n개 되는 여기가 중화 포인트입니다. 수소이온은 황산이온보다 2배 더 많이 있었겠고요. 이후에 중화 포인트에 의해서 점점 내려오다가 안 보이는 형태가 되겠죠. OH- 중화 포인트까지 없다가 이후에 나트륨과 같은 비율로 올라오는 OH- 보게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온 개수의 변화 이런 것들 볼 때요. 이온 개수 여기 보면 나트륨 이온과 수소 이온 그리고 황산 이온이 서로 1대1로 같은 비율인데요. 이 점 굉장히 시험 잘 나오겠죠. 그렇다면 염산의 수와 칼슘 집어넣어봤습니다. Cl- 이렇게 일자리 유지되겠습니다. 칼슘이온 이런 식으로 올라올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렇다면 칼슘이온과 염화이온의 개수가 서로 같은 여기가 중화 포인트일까요? 그렇지 않죠? 염화이온이 2n개 있다면 플러스 요거 n개만 있어도 요만큼 여기가 중화 포인트예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수소이온은요 염화이온과 같은 개수만큼 있었다가 이후에 중화 포인트에 향해서 내려와서 안 보여 하는 수소이온을 줄 수 있겠고 이제 수산이온인데요 중화 포인트까지는 없었다가 좀 전까지는 일가염기였기 때문에 나트륨 이온이 올라가는 비율이나 수산이온이 올라가는 비율이나 서로 같았습니다. 반면 여기는 칼슘 플러스가 n개에서 2n개로 n개 올라간다면 OH-는 그것의 2배만큼 올라가죠. 그래서 기울기를 2배 해서 이렇게 올려야 하겠네요. 역시 이 포인트가 꽤 재밌는 포인트가 되겠네요. 칼슘 플러스 2n개, OH- 2n개, 그리고 Cl- 2n개 되는 이 지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우리는 염산에 수산화충 집어넣는 요거 다시 한번 조금 더 세밀하게 한번 그려볼까 하겠습니다. 염화이온이 2n개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나트륨이온 쭉 올라가 있네요. 중화 포인트라고요? 여기가 중화 포인트 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알짜이온 수소이온 그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수소이온 2n개 있다가 중화 포인트 향해서 안 보여 하겠죠. OH- 받아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쭉 올라오는 그림이 OH- 그리겠습니다. Y축은 넣어준 NaOH의 부피에 해당한데요. 하나도 안 넣었을 때 생각해봤습니다. 하나도 안 넣었을 때 들어있는 이온이라고 하면은 염화이온하고 수소이온만 있었겠죠. 아무도 안 넣었을 때입니다. 염화이온과 수소이온이 그래서 2n개 대 2n개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총 몇 개입니까? 총 4n개 가지고 있습니다.
산익이 중화 포인트에 중화 포인트 NaOH-FP가 중화 포인트가 20ml 났다고 해볼게요. 그렇다면 그 절반인 10ml가 들어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0ml가 들어갔을 때 이온 개수의 비율인데요. 자, 잘 보십시오. 뭐부터 그리는지. 염화이온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염화이온 EN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수소이온이 N계로 줄어드는데요. 수소이온이 수소이온이 처음에 EN계 있다가 중화를 반전시켜서 수소이온이 N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나트륨이온이 N계에 들어왔다는 얘기죠. 이해됐어요? 20ml 넣어서 중화를 완료시켰습니다. 중화를 완료시켰다고요? Cl-가 EN계, Na+가 EN계, 수소이온, 수산이온 둘 다 없습니다. 보다시피 총 이온은 4인계는 계속 유지되겠습니다. 언제까지? 중화가 딱 될 때까지 말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거 정리해 보십시오. 자, 이제 30ml째 한번 넣어볼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화 포인트를 넘어가 버리면 뭐 별로 관심 없이 거기서 이제 중화 접점 끝 하는데 우리는 중화 접점만 하는 게 아니라 산이 중화반의 양적 관계를 하기 때문에 저 뒤 후반부의 이온 개수에 대한 정보 이것들도 필요합니다. 30ml째 넣으면 이제 연비성으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보다시피 10ml의 Na+가 1개, 20ml의 Na+가 2개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30ml째 넣었다면 Na+가 3N까지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겠지요. 30ml째 넣었습니다. 보십시오. 뭐부터 그리는지. Na+가 3N까지 이제 올라갔어요. 염화이온 2N계는 변화 없거든요. 이제 OH-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N계까지 OH-가 N계까지 올라왔습니다. 40ml째 넣었습니다. 40ml째 넣으면 Na+는 이제 4N계까지 올라가게 되는데요. Na+가 4N계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Cl-2N계는 여전히 변함없고요. 그리고 OH-가 2N계까지 추가적으로 더 올라오고 있는 게 40ml입니다. 60ml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60ml째라면 Na+는 6N계까지 올라갔습니다. Cl-2N계는 변함없죠. OH-가 4N계까지 올라가 있네요. 40ml째입니다. 총 이온수를 물었습니다. 다시 30ml째지? 30ml째 총 이온수 물었습니다. 3N, 2N, N 총 이온수 6N이고요. 40ml째는 8N 되며 60ml째는 12N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볼까요? 총 이온수를 물었으면 제일 처음에 4N계가 있었는데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까지 20ml 될 때까지 총 이온수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후에 중화가 끝나서부터 올라가는 그림을 총 이온수의 그림으로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얘는 원점에서 출발되는 직선이 연장선상 되는 이런 개수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거 정리하시고 저 표를 그린 이유가 무엇일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이 표를 중화 반응이 끝나고 끝하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중화점 이후부터 훨씬 더 많이 넣어준 이유를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 표에서 얻을 수 있는 일종의 결론을 한번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온 개수를 보면 1대1로 있는 지점이 두 번 보이네요. 2대 1대1대로 보이는 2대 1대1로 보이는 지점이 역시 두 번 보이고 3대 2대1로 있는 지점이 역시 두 번씩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이런 비율 그래프 매우 중요하겠고요. 우리가 액성이 아직까지 산성이어요 할 때는 총 이온수가 어떻습니까? 하면 4인계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맨 처음에 넣어준 선의 이온의 개수가 4N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일가삼염기의 중화작정을 통해서 총 이온의 개수는 아직까지 산성이었을 때 제일 처음에 산성 용액 준비하고 여기를 조금씩 넣었을 때 아직까지 산성이었을 때는 처음부터 있던 산성의 액성의 이온의 총수를 그대로 유지되겠습니다. 액성이 산성이라고요? 그 말은 초기 액성, 초기 산의 개수, 초기 개수가 그대로 유지되겠습니다. 초기 산성 X의 개수가 그대로 유지되겠습니다. 반면 염기성은 넘어가 버렸잖아요. 중화 포인트 이후에 염기로 넘어가게 되버리면 수화나트륨이 지금 내가 10ml에 Na 플러스 하나, OH 마이너스 하나씩 넣는 그런 비율인데요. 30ml째 되면 그래서 6N, 40ml째 8N, 그리고 60ml째 12N으로 그렇게 올라옵니다. 즉 염기성이 되면 이후에 넣어준 액성, 과량으로 넣어준 액성 이해됐습니까? 과하게 넣어준 염기의 액성의 개수, 염기의 개수에 따라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용액이 20N개의 이온이 있대요. 근데 산성이래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H 플러스가 수소이온 10개, 염화이온 10개 이렇게 들어있었구나 하고 판단하시면 되겠다고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거기에 나트륨이온 몇 개 들어왔든지 칼륨이온 몇 개 들어왔든지 간에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이건 꼭 총 이온이 아니라 총 양이온수나 총 음이온수로 와도 상관없습니다. 총 음이온 개수도 역시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이제 정비량이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총 양이온수든 총 음이온수든 또는 총 이온수든 과하게 넣어준 놈의 개수를 찾아라는 거라고요. 이건 서로 다른 분피비로 혼합한 용액에서도 동일한 기적이 되겠습니다. 염산 10ml하고 수산나트륨 50ml를 준비해 왔습니다. 총 이온 개수가 20개 되고 그렇다면 더 많은
예를 들어서 이게 염기였다면 염기에서의 총 이온수가 그래 20개였구나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또 하나 더 이 그래프에서 알아야 될 게 뭘까요? 또 하나 더. 내가 아까 어떻게 그리는지 순서 말했죠. 그림 보면서 결론에 많이 내고 있을까요? 중화 포인트까지 내가 그리면서 총 이온 수분의 염화이온부터 먼저 그렸습니다. Cl-이 비율값은 얼마입니까 하면 2분의 1이 됩니다. 즉 액성이 산성이었을 때 제일 많은 이온은 누구라고요? 염화이온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뻔하게 염기성으로 넘어간 뒤에는 하겠습니다. 염기성 넘어간 뒤에 역시 총 이온 수분의 Na 플러스의 비율이 얼마 나온다고요? 2분의 1이 나오겠네요. Na 플러스부터 먼저 반절 그려놓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A, B, C 이온이 누구게를 찾아야 될 일이 나오는데 아직 액성이 산성이라면 제일 많은 이온이 누구라고? Cl-고요. 염기성이었다면 나트륨 이온이니까 나트륨 이온이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이온 수분의 어쨌든 구경한 놈의 개수가 반절 차지하겠습니다. 그 액성 산성이었다면 염화이온의 비율이, 염기성이었다면 나트륨 이온의 비율이 말입니다. 그럼 이해되겠습니까? 정리해 보십시오. 자, 역시 이제 또다시 한번 더 보죠. 구경하는 Cl-, 구경하는 A+, 여기가 중화 포인트가 되겠고 H+가 이런 그림을 OH-는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생성된 물 분자의 개수는 어떨까요? 생성된 물 분자의 개수. 중화 포인트까지는 생성된 물 분자가 쭉 올라가겠죠. 중화 포인트 이후엔 더 이상 생성될 거 없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성된 물 분자의 개수는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액성이 산성이죠. 그 말은 산성일 때 생성된 물 분자의 개수는 어디에 비례하겠습니까? 하면 넣어준 NaOH가 몇 개 있습니까에 비례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액성이 산성이래. 수화나트륨을 1개 넣었어. 물 1개 만들어. 수화나트륨 2개 넣었잖아. 2개 만들어. 이렇게 해요. 반면 액성이 이제 염기성으로 넘어가 버렸죠. 액성이 염기성으로 넘어갔다면 이때 생성된 물 분자의 개수는 하겠습니다. 얘는 HCl의 개수 그 자체가 되겠죠. 산성을 산을 중화시키고 있었는데 액성이 이미 염기로 넘어갔어. 물 분자가 이렇게 생겼어. 처음부터 수소이온이
10개 있는 염산이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총 미온수는 과하게 넣어준 그 혼합액성의 이온의 개수를 채워줘야 되겠고 생선의 물 분자는 모자라게 넣어준 놈을 챙기는 겁니다. 무슨 되겠습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면서 이런 내용 정리한 것들은 특강 맨 앞에 교재 일부러 빈자리 하나 만들었는데요. 여기다가 다시 한번 더 집에서 정리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산역이 중화반응을 하다 보면요 양적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일정 양의 사자가 연기를 들이붓는 즉 중화 적정하는 일련의 과정에서의 문제도 있고요. 처음부터 시험관을 여러 개 준비해 봤습니다. 염산과 수산화팀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준비해 봤네요. 제로, 10, 20, 30, 40, 50, 60 이렇게요. 60, 50, 40, 30, 20, 10, 0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Y축은 수용의 온도를 준비해봤습니다. 이게 20도씨고 (23도씨래) 우리가 산역이 중화반응하면 중화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중화열이라는 것은 결국엔 중화열은 생선의 물 분자의 개수에 비례하겠죠. 열력 Q = MC 델타 T 질량과 그리고 비열. 이 경우는 60 혼합액의 부피가 어때요? 전부 다 60으로 동일하죠. 즉 산역이 중화반응에 있어서 첫 번째 중화 적정 문제, 일정량의 사제다가 연기를 들이붓는 문제가 있었다면 두 번째, 서로 다른 부피 비로 혼합시의 양적 관계를 물어볼 때도 있겠습니다. 근데 서로 같은 부피가 된다면 질량 N과 비열 C가 동일하다는 전제 조건을 깔고 시작하고 있거든요. 결국엔 온도가 얼마나 변했습니까? 라는 것은 생선의 물 분자가 얼마나 많이 발생했습니까로 따질 수 있겠습니다. 이 혼합 용액의 온도를 따져본다면 중화 포인트까지 온도가 올라가다가 이후에 식어지겠죠. 그래서 제일 온도가 많이 올라간 여기가 중화 포인트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이쪽은 NaOH가 많다 보니까 이쪽 라인은 염기성 라인, 이쪽 라인은 염산이 많다 보니까 산성 라인 되겠죠. 시험관을 A, B, C, D, E, F, G 연 7개의 시험관을 준비했다면 탄산칼슘을 집어넣었을 때 이산탄소가 발생할 만한 그런 놈을 찾아라 했을 때는 산성 용액인 E, F, G를 골라라 이렇게 되겠죠. pH 미터기를 꽂았을 때 pH가 제일 큰 놈을 골라라. 그 말은 염기가 제일 강한 놈을 골라라가 될 것이겠습니다. BDB가 초록색 되는 놈 누구야? 하면 중성이 D가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온도가 최고되는 점이 뭐가 된다? 중화점이다 라고 할 수 있겠다고요. 자, 근데 이 경우는
30 넣으니까 중화가 가장 많이 됐는데 20도씨에서 23도씨 올랐잖아요. 이때 우리는 이 시험관에 사용된 NaOH는 3개의 NaOH가 있었어. 또는 3개의 OH-가 있었어. 얼마나? 30ml당 이렇게 비율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30ml당 23도까지 올랐으니까 20에서 23도까지 올랐으니까 3개의 H+가 있었지요. 이렇게 말이죠. 이래놓고 이게 실험 1이래. 이 흰색이 실험 1이래. 실험 2를 보니 2에서 24도까지 올라가요. 이런 거 나온대요. 실험 2예요. 실험 2에서 여기가 바로 중화가 되는 거잖아요. 실험 2에 사용된 놈을 보면 NaOH는 20ml 넣었는데 용액이 20에서 24도까지 4도 올랐다는 것은 4개의 OH-가 들어있어요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0ml에 3개 들은 거와 20ml에 4개 든 거 농도가 2배 더 진했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물론 몰라온 겁니다. 그럼 염산은 어떻습니까? 근데 염산은 40ml에 4개의 수소이온이 있습니다. 염산의 비율은 어떻습니까? 같네요. 즉 실험 1과 실험 2에 사용된 염산의 농도는 같고요. 실험 2에 사용된 수산화토는 1보단 2배 더 진한 놈이네요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면 요 지점은 A 그리고 실험 1의 여기를 B 실험 1에 사용된 B 용액과 실험 2에 사용된 A 용액을 혼합하면 액성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의 질문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실험 1을 사용해 봤습니다. 실험 1의 B를 보면은 HCl 20ml입니다. 수소이온 2개 들어왔다 생각할 수 있겠죠. OH-40ml입니다. 4개 OH-가 준비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험 2의 A 50ml였습니다. 염산은 H+, 염산은 똑같죠? 50ml에 5개 들어오죠. OH- 몇 개 들어오겠습니까? 20ml에 딱 4개입니다. 10ml거든요. 2개의 OH-가 들어오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OH-는 토탈 6개, H+는 토탈 7개 들어왔네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실험 1의 B와 실험 2의 A를 섞은 액성은 미묘하지만 산성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문제상에서 캐치해내야 되는 거죠. 온도가 올라간 것을 보고 얼마나 온도가 올라갔을까? 온도 올라간 양을 생성된 물 분자의 개수에 맞춰서 그렇다면 그 안에 수소이온 몇 개, 수산이온 몇 개 비율을 세팅하는 거예요. 이 양적 관계를 푸셔야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해볼만 합니까? 아니요. 근데 해야 되겠거든요. 네, 저기 그 MC 곱하기 델타 T 있잖아요. 예, 그거 알파가 뭐예요? 비례하다. 예, 비례한다는 표시죠. 비례한다는 표시. 아니 그거 알고요. 그 왼쪽에. 요거요? 네. Q, 열량 Q. 아 Q구나. 예. 우리 열량 이렇게 Q 쓰잖아요. 열량 Q. 지금까지 했던 거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나 이럴 수 없어. 생성된 물 분자의 개수의 열이 비율하고 그 열을 계산한 Q 이퀄 MC 델타 T. 그래서 혼합액의 부피가 서로 같았을 때에는 질량도 같고 비율도 같고 그래서 온도 변화에만 온도 변화가 곧 생성 물 분자의 개수에 비례한다. 이렇게 비례할 수 있어서 실험을 세팅해 본 겁니다. 실제로 이런 거 많이 나오고요. 무슨 그런 거지? 그런 거지?
근데 던지면 깨져. 나 못된 거지. 그때. 죽으면 안 돼. 이렇게 살아. 사냥기. 나 눈치 졸린 적. 잠깐만 나 나랑 학생이 정글이야. 나도 먹어야 돼. 죄송해요. 이게 애들이 응? 이거 나는 복합한 거지. 장기를 감아버려. 던지면 안 되고. 이거 깨져. 미안해. 이럴 죽으면 안 돼. 네. 던지면 안 돼. 저 왜냐면 왜부터 해야 되고 그 개수. 맞네. 되게 자, 저- 이제 세 번째 얘기입니다. 서로 다른 부피비를 혼합했는데 좀 전에 이 얘기는 어쨌든 혼합액이 총부피가 돼요. 같아요. 맞죠? 네. 총부피가 뜨니까 온도가 얼마 올라갔습니까를 통해서 생성된 열 에너지, 그걸 통해서 생성된 물 분자의 개수를 유추하고 그 안에 수소이온이 몇 개, 수산화이온이 몇 개 있는지를 우리가 또다시 역으로 유추해 볼 수가 있었는데, 실험 가는 10ml, 40ml였습니다. 합해서 50ml인데요. 실험단은 30ml, 30ml 넣었답니다. 합해서 60입니다. 이 경우에는 서로 다른 부피가 되다 보니까 온도를 갖고 비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데, 고맙게도 생성된 물 분자를 직접 주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중화적정 얘기하는 과정에서 소개를 했는데요. 생성된 물 분자는 무엇으로 셌습니까 하면 많이 넣어준 놈을 세라 했습니까? 적게 넣어준 놈을 세라 했습니까? 적게 넣어준 놈을 세라 했습니다. 물론 이 경우 염산이 워낙에 농도가 진해가지고 10ml, 40ml도 심리 워낙에 진해갖고 산성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농도 차이 어마무시하게 그렇게 주지는 대부분 않습니다. 농도 차이는 기껏 해봤자 뭐 2배 정도, 많아봐야 한 3배 정도 차이가 주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해봤습니다. 가이 세팅은 10ml, 40ml니까 이놈을 뭘로? 염기라고 세팅을 해보자고요. 그럼 생성된 물 분자는 적게 넣어준 놈에 의해서 생겼다 했잖아요. 이행계 물 분자가 2개 생겼다는 것은 10ml에 H 플러스가 2개 있지. 이렇게 세팅해보자는 거죠. O처방에서 훨씬 더 많이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나에서 물 분자가 3개 생겼다고 했는데요. 그지? 10ml에 2개의 수소이온이었다면 여기는 6개의 H 플러스였을 거잖아요. 물 3개라면 수산이온이 여기가 3개의 OH 마이너스가 있었네 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결국엔 나의 액성은 수소가 더 많은 산성이래야 얘기가 되겠죠. 30ml 3개를 40ml 하면 4개의 OH 마이너스. 그래서 비율이 맞아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뭐 막 마음대로 써봤습니다. 실험 1은 30, 40 넣었습니다. 총 양이온수가 4N개고요. 실험 2에서는 20, 40 넣었을 때 총 양이온수가 3N이라고 합니다. 총 양이온수는 뭘로 따져라 했습니까? 적은 거.
적은 거요? 많은 많이 넣어준 놈이죠. 일단 20, 40을 보고 이거 염기지 않을까라고 한번 세트해 볼게요. 염기로 세트해 볼게요. 그렇다면 40ml에 얼마가 있었다? 3개의 양이온이니까 Na 플러스가 있었다. 물론 3개의 OH 마이너스도 있었겠지. 이렇게 말입니다. HCl은 그보다 좀 적게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4N개라고 합니다. 어차피 이거 3개잖아. 40ml. 그럼 요게 얼마? 여기가 4개의 H 플러스, 물론 4개의 Cl 마이너스도 있었겠죠. 30ml에 4개입니다. 20ml랑 몇 개 있겠습니까? 3분의 8. 3분의 8만큼 있었겠죠. 3분의 8의 H 플러스면 OH 마이너스 3개보다 OH 마이너스 3개가 더 많았습니까? 염기가 세팅된 얘기가 맞아? 떨어지네. 아 그래. 30ml에 4개의 수소이온이 있는 20ml에 3분의 8개의 수소이온이 있는 이런 비율이 되겠네. 그럼 이 40ml는 어차피 뭐 똑같죠? 3개의 Na 플러스 3개의 OH 마이너스. 그래서 실험 1은 산성, 실험 2는 염기성에 세팅한 게 맞네. 이렇게 찾아내라는 거예요. 참고로 이거는 뭐 산을 염기를 한 종씩만 넣었잖아요. 그럼 뭐도 있을까? 그럼요. HCl에 NaOH, KOH 실험 1, 2, 3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얼마게 묻는 4가 있을 것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10ml 넣고 10ml에 30 넣고 20ml에 20 넣고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여기는 30ml에 20ml, 15ml 뭐 이런 식으로 넣고 그래서 생성의 물분자 몇 개 또는 이온 총 이온수가 몇 개 뭐 이런 것들 묻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했던 거 다시 한번 더 정리해 주십시오. 조금 이따가 직접 문제 한번 시작해 볼게요.